아직 안 올라가고 있어. 하이. 답답해서 벗고 싶은데 추워서 벗긴 싫고. 이거 입고 하기 좀 그런데. 자, 그러면은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확통을 지금 한 사람도 있고 완전 처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통은 처음부터 자세하게 일단 다 설명을 들어가긴 할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올해 수능 때 확률과 통계 시험 본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내용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겨울방학밖에 없어요. 왜? 수원수 때문에 진짜 정신이 없어요. 물론 학기 시작하고 난다고 하면은 그때 또 다시 왔네 안녕. 학기 시작하고 나면은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때는 약간 좀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다른 교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사이클을 일단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 혹시 다 알겠지만 내 이름은 홍근중이고요. 전화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영상은 찍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또 설명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보면 돼요. 저기 어디서 보면 되냐면 유튜브에 스카이 미래연 치면은 우리 선생님들 영상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즐겨찾기와 추천합니다. 구독자. 그치?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전화번호 뭐 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진행하는 사이클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 1월과 2월 달에는 우리가 확통 단권화 교재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게 1, 2월 달 동안에 이제 단권화 교재로만 나간다 그러면은 시간이 남아요. 확률과 통계 시간이 좀 남습니다. 미적분은 안 남는데. 그래서 남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쪽에서 그냥 바로 심화로 확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내신도 내신이지만 우리가 수능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원과 이제 수투에 관련된 거. 요거는 중간에 얼마나 시간이 남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얘는 수능에 그냥 다이렉트로 튀어나오는 애들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정리해서 좀 설명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업 한다 그러면은 나는 6시부터 시작해서 6시가 아니잖아. 6시 저녁 기준이고요. 일단은 그래 평일 기준 우리는 저녁 때 하지 낮에 하지 그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보통은 이제 한 2시 한 50분 정도쯤 그 다음에 3시부터 한 4시 한 20분 정도쯤 그 다음에 이게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 쉬는 시간을 미안해 내가 맘대로 잡아가지고 보통 한 2번 정도 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1, 2, 3타임 이렇게 있는데 내가 보통 1타임이게 테스트랑 이 갖가지 종류들을 집어넣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는 어차피 일요일날 토요일날 내가 수업하고 월요일날 이제 덕영쌤이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는 월요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개 타임 전부 다 확통한다 그러면 분명히 마지막에 한 4회 한 4번 정도 5번 정도 시간이 좀 남아서 그렇게 들어갈까 했는데 겸사겸사 중간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3번 중에 그냥 한 번을 수원이나 수투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나머지 2번을 확통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금 가볼게요. 내용 되게 좀 많아요. 그 다음에 12월 달 동안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친다면은 3월부터 기말고사 딱 끝날 때까지 있잖아요. 기말고사 끝날 때 한 7월 정도쯤까지는 어떻게 하냐? 확통 이제 교평수라는 교재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교육청평가 수능 문제인데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은 애들까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기에는 좀 아쉽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차피 내신에서는 확통을 안 봐요. 수능에서는 확통 선택하지만 그럼 내신 기간 때는 어떻게 하냐? 내신 기간 때
보통 이제 그 중간고사가 4월 한 말쯤 아니면 늦으면 5월 초 이렇게까지 연장돼서 들어가는데 그 시험 보기 한 3, 4주 전부터는 이제 내신 기간으로 가다 보니까 판서가 아니고 개별로 빠질 거예요. 한 달 가까이 개별로 빠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내신 봐요. 그러면 이제 내신 연습 엄청나게 많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내신 확통을 안 봐요 라고 한다면은 이때 뭐 수원 수투 좀 심화로 좀 들어가는 걸로 가봅시다. 확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양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양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방학. 참고로 여름방학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수능이 100 몇십 일 정도밖에는 안 남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딱 들어가면은 빈출 유형 정리라고 해서 자주 출제되는 애들을 기준으로 문제 이제 수1과 수2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수원 수2만 하나요? 확통은 안 하나요? 확통 안 해요. 확통 빈출 유형 정리는 없어요? 있어요. 줄 거예요 그냥. 확통은 왜냐면은 이미 여기까지 모든 개념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깊이감이 그렇게 엄청 깊지는 않아서 얘는 그냥 문제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완성돼 있다. 다 풀립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냥 얘는 나눠주고 이거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얘만 가지고도 지금 방학 기간 동안에 다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3주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럼 방학 기간에 다 끝내야 되느냐? 거의 다 끝내야 돼요. 사실상. 왜? 실제로 우리가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6월 대비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9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요거는 대비해야 돼요. 왜? 사실 우리가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재수생 있어요. 그쵸? 3월 모의고사만 해도 재수생이 없죠. 왜냐면은 고3 때까지밖에는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재수생이 들어와요. 그럼 다 들어오느냐? 아니, 반수생은 안 들어와요. 왜? 기말 준비해야 되거든. 6월 달에 기말고사 봐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인가? 미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상 재수생 전체 중에 한 반 정도도 좀 안 들어와요. 좀. 근데 9월 모의고사는 정말 올해 수능 내가 정말 바짝 해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친구들 아니면 다 봐요. 진짜로. 만약에 재수생인데 9월 모의고사를 안 본다. 그 친구는 사실상 그냥 시험 보는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냥 수능. 뭐 물론 그 중에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약간 좀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허수예요. 보통은 허수.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거의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말로 막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급장 떼고 그냥 다 붙어보는 마지막 시험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수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진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 보기 한 3, 4주 전부터는 뭘로 들어가야 되냐? 딱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수업 자체가 실전 모의고사로 들어가요. 실전 모의고사로 그 다음에 이게 나도 한번 그 다음에 덕영쌤도 한번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로 그 연습이 들어가줘야 한 4-5번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들어가기 좀 편해집니다. 그게 수능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이어져요. 수능 끝날 때까지. 왜냐면 전체적인 회독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최소 주 2회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고3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지? 추가적으로 클리닉이 있어요. 저 요 말은 좀 해야 되는데, 저 글씨체 보면 알겠지만 굉장하죠? 그죠? 마음의 눈으로 보면 좀 이쁘게 보여요. 마음의 눈으로. 자, 그래서 고3 클리닉이 있는데, 이 고3 클리닉은 이제 그 시간대가 1월부터 반드시 필참입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근데 일요일이 A가 있고 B가 있어요. 토요일도 A가 있고 B가 있고요. A는 뭐냐면 2시부터 6시에요. 우리가 수업은 1시 반부터 5시 반이지만 클리닉은 2시부터 6시 사이가 됩니다. 그거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머지 이 B는 뭐냐? 얘는 6시부터 10시에요. 그러면은 월화수목은 A, B가 없냐? 얘는 그냥 다 B예요. 다 6시부터 10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9개 타임 중에 본인이 편한 거 하루 그냥 잡고 들어오면 돼요. 하루 잡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클리닉 시간에는 뭘 하느냐?
클리닉 시간에는 미안해 주 1회로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이 모의고사랑 이 모의고사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얘는 무슨 모의고사냐면은 아직 뭐라 그럴까? 그래 뭐 잘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뭘 보더라도 부담감이 사실 별로 없는데 사실 뭐 그런 경우들은 전국에서 10%도 안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모의고사의 어떤 그 적응 훈련 같은 게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모의고사는 문제가 전부 기출문제,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 그래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문제가 좀 지배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면은 내가 연습이 좀 되겠네 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일단 뭐라 그럴까? 얘가 지금 1월 달에 들어가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22문제만 들어갈 거예요. 뭐야? 모의고사 30문제네. 왜 22문제만 넣어? 수원과 수투만 넣겠다는 얘기죠. 확통은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1월 달에만. 그 다음에 2월 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30문제 다 들어갑니다. 3월 대비 모의고사로 들어가요. 범위 자체가 3월 대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 딱 보고 나잖아요. 그럼 이제 6월 대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범위가 6월 모의고사 범위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주말마다. 그 내신 기간 때 나는 조금 힘들어요. 모의고사 보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와서 그냥 내신 질문하면 돼요. 뭐 수학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수원수투 질문해도 상관은 없고요. 어차피 모의고사 한번 딱 보고 난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우리가 전범위 모의고사라고 하더라도 100분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분 보고 나면은 이제 내가 문제 풀면서 이제 질문하면 되겠고 그 질문하고 난다고 해도 시간이 어차피 좀 남겠죠? 그러면 그때 막 숙제라든가 뭐 이런 거 풀면서 질문하면 돼요. 오케이? 자, 저기 클리닉의 가장 큰 취지는 뭐냐면은 질문 쌓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문 쌓이지 말라고. 그래서 뭐 최대한 나는 더 하고 싶어요. 그럼 계속 와요. 괜찮아. 몇 번 더 해도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2월부터는 30문제 딱 3월, 6월, 9월까지에 대한 걸로 목표치 잡고 들어갑니다. 근데 9월 모의고사부터는 전범이에요. 9월 모의고사가 전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능 대비까지는 문제 자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럼 9월 대비 모의고사랑 수능 대비 모의고사는 저희 클리닉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까지는 약간 조금 현재까지 나온 기출문제 위주로 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요거는 클리닉 모의고사도 이제 처음 보는 애들이 조금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다가 남기죠? 클리닉실에서 보는 주일의 모의고사랑 실전 모의고사는 좀 다르냐? 조금 달라요. 일단 얘는 목표치가 뭐냐면은 어디서도 못 본 문제여야 돼요. 어디서도 못 본 문제. 완전 실전식으로 좀 느낌이 나줘야 되니까 여기는 어딘가에서 좀 본 것 같은 거, 여기는 처음 보는 거. 그래서 박살이 좀 여러 번 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고3 것들 같은 경우에 이제 OMR이 지급이 돼요. OMR. 미안해.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왜 OMR로 있지? 아무튼 OMR도 지급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마킹해서 이제 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또 할 말은 없나? 할 말은 딱히 없네요. 궁금한 거는 딱히 없죠? 오케이. 그래서 교재는 딱 세 종류라고 보면 됩니다. 단권화 교재, 그 다음에 핵심 교평수, 그 다음에 빈출 유형 정리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화이팅 호호호. 자, 드디어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오늘은 아마 확통만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다 갈 거예요. 문제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그렇기는 한데 막상 또 나가보면 이게 생각보다 스피드가 안 나가져요. 왜? 내가 말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많이 많아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덕용쌤이 정리 한번 해주셨을 거예요. 순열하고 어떤 조합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한번 해주기는 하셨을 거예요. 자, 일단 확통의 전체적인 단원 구성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첫 단원이 이제 경우의 수. 자, 이 안에는 단원이 작게 여러 가지 순열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조합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글씨는 날아갑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대단원이 이제 확률 단원이 되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단원이 작게 첫 번째 확률의 뜻과 활용, 네 번째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단원이 통계. 자, 여기는 세 개 단원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거는 뭐 교재마다 좀 범위가 다 다르기는 해요. 단원 구성 자체가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나는 보통 5단원, 이제 이산 확률 분포, 용어는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주기 바랍니다. 6단원이 연속 확률 분포, 7단원이 통계적 추정. 이렇게 돼요. 자,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중간고사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중간 사이, 이 사이에서 많이 끊기게 됩니다. 중간고사 범위로는. 기말고사는 남은 범위가 되겠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뭔가 빠졌죠? 그렇죠? 이게 수학하로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범위 안에서는 사실상 쟤네가 안 들어가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몇 개냐면은 총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원순열, 두 번째 중복순열, 세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세 종류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기존에는 이 위에 그냥 순열, 커뮤테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수학화로 빠진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복조합이라는 것과 이항정리라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것도 원래 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빠져나간 상태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 쟤네는 뭐 왜 자꾸 설명을 하냐, 이거 어차피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아니, 여기서 나와요. 왜냐면은 확률 단원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 내용을 다 써서 확률이라는 이름으로 재해석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얘네만 쓰지를 않아요.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꼭 마스터 해줘야 돼요. 요거까지 다 마스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거 잠깐만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한 번만 할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은 뭐냐면은 그냥 경우의 수 재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그렇게 많이 그 진입장벽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진입장벽은 높지 않은데 끝이 없죠. 그렇죠? 파도 끝이 없어요. 예. 수능에서 30번으로 자주 나오죠. 왜? 한두 개 빼먹어서 틀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항상 수능은 다 맞기가 어려워요. 다 맞기가. 얘 때문에 다 맞기가 힘듭니다. 경우의 수랑 어차피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뒤쪽 부분은 어떠냐? 더 어려워요. 진입장벽이 높아요. 뒤쪽은 진입장벽이 높은데 뭐가 있냐면 진입만 하면 끝나요. 뭔가 딱 들어갔을 때 와, 이거 생소해, 되게 어렵게 느껴져 라고 하는데 뭔가 다 정리해놓고 나니까 뭐야, 더 할 게 없잖아. 약간 좀 이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애초에 내용 자체가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갈 뿐 유형 자체 심화는 따로 없어요. 물론 위에 걸 갖다가 쓰기는 하는데 일부러 조잡하게 만들어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네는 어떠냐, 단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돼요. 통계 쪽 관련해서는. 그럼 이쪽은 틀려도 돼요? 아니, 틀려도 되는 건 아닌데 최대한 안 틀려야 되고요. 이거 진짜 틀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자, 그러면은 그럼 중간고사 때는 뭐 점수가 커트라인이 낮겠는걸? 그럼 기말고사는 커트라인이 전체적으로 높은가? 다들 맞아야 되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왜지? 이쪽은 틀릴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왜 커트라인이 이쪽도 좀 낮게 나오냐면은 이쪽이 말이 되게 많아요. 내용 말이 되게 많아가지고 문제 하나하나가 길이가 좀 길어요. 시간 모자라게 만들어놔요.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시간이 모자라게 만듭니다. 위쪽은 간단한데 이거 빠졌나? 이러면서 시간 날려먹는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문제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완벽하게 내용 정리가 다 됐을 때 하나도 안 틀리는 거지, 내용 정리 안 돼 있으면 그냥 막 나갑니다. 여기도. 오케이. 자, 그래서 수능 때까지 이렇게 내용 잡아주면 되겠고, 자, 그럼 오늘은 일단 요거 끝낼 거예요.
그럼 얘만 나가냐? 미안해. 이거랑 이것도 조금만 설명을 할 겁니다. 조금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개괄만 일단 조금 봤어요. 자, 우리가 뭐라 그럴까? 넓게 본다면은 확통은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무식하게 그냥 다 세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셀 때 일일이 다 센다? 맞아요. 그 일일이 다 세서 더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중국집에 갔어요. 짜장면이 1번 짜장, 2번 짜장, 3번 짜장, 4번 짜장. 짬뽕이 무슨 뭐 그냥 짬뽕, 뭐 간짬뽕, 삼선 짬뽕 있나? 아무튼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메뉴판을 딱 보고 배가 고파서 메뉴 한 개를 시켜 먹는 경우의 수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몇 가지라 그래요? 당연히 7가지라 그래요. 이건 뭐 초등학생도 7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메뉴판에 메뉴가 7개 있으니까. 그쵸? 근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짜장면과 짬뽕으로 구분을 한다면 짜장면은 4가지, 짬뽕은 3가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합의 법칙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굳이 왜 짜장면, 짬뽕 분부를 하냐? 그냥 해본 거예요. 7개인데 그냥 짜장면, 짬뽕으로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렇죠? 7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7가지를 얘기할 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합을 하지 해주는 거죠? 이거 골라도 경우에서 만족하는 거고 요거 골라도 만족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4가지가 그냥 하나의 경우의 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가 되니까 각각이 하나의 경우의 수를 만족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다 더해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내가 배가 미친 듯이 많이 고파요. 엄청 고픈데 짜장면 짬뽕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짬짜면을 안 팔아요. 그래서 짜장면도 한 그릇, 짬뽕도 한 그릇, 2그릇을 시켜 먹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짜장면을 시키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짬뽕을 시키는 경우는 3가지가 되겠죠. 자, 얘는 그럼 합의 법칙이에요, 고배 법칙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고배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를 왜 곱하는 거예요? 왜 곱하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때 얘를 무식하게 합의 법칙까지로 찢어서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찢어서 나열한다면은 짜장면이 1번인 경우 그때 짬뽕은 1번 짬뽕, 2번 짬뽕, 3번 짬뽕.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그리는 걸 우린 뭐라 그래요? 나무 숫자의 형태 형자, 나무 형태 그림이라 그래서 수형도라고 부르죠? 이게 되게 잘 써야 됩니다. 진짜로. 왜냐면 수형도가 내가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노가다예요. 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들 수 있게 하는 가장 간단한 그림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잘 쓰면서 생각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애초에 짜장면이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얘 2번 골라도 짬뽕, 3번 골라도 짬뽕, 4번 골라도 짬뽕. 그쵸? 그럼 3, 3, 3, 3, 3을 4번 더하는데 굳이 뭐하러 더해? 그쵸? 똑같은 걸 4번 더하면 곱하면 되지. 그쵸? 그게 곱의 법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케이스마다 경우의 수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케이스마다 경우의 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케이스가 다르면? 케이스마다 나오는 경우의 수가 다르면 곱의 법칙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볼게요. 참고적으로. 자, 여기 4번 짜장이 해물짜장이에요. 해물짜장을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해물짬뽕이에요. 자, 해물짜장을 먹을 때는 해물짬뽕을 시키지 않는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리니까. 그럼 얘는 짜장면 4가지, 짬뽕 3가지 하면 돼요? 안 되죠? 그쵸?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해물짜장을 시킬 때는 해물짬뽕을 시키지 않는다. 어차피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 빼도 상관은 없을 거야. 그렇죠? 아니면은 대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1, 2, 3번에 한정해서 3가지 경우의 한정에서는 짬뽕을 3가지씩 다 골라갈 수 있는데 나머지 해물짜장을 고르는 1가지 경우의 한정에서는 2가지밖에는 못 구하더라. 괜찮죠? 그럼 이 케이스도 되는 거고 이 케이스도 되는 거니까 얘는 합의 법칙으로 가야지. 그렇죠?
당연히 룰은 똑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이거 잘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수학은 늘 당연한 거에서부터 출발해요. 그게 안 당연한 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쵸? 왜 곱의 법칙을 쓰는지 우리 당연히 다 알 텐데 떠드는 이유가 있겠죠. 그쵸? 케이스 분류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어쨌거나 케이스 분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곱의 법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이스마다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 곱의 법칙 안쪽에 또 들어가는 게 있냐? 있어요. 나는 요 안쪽으로 정리하는 거를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야 될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팩토리얼. 앞에다가 n이라고 일단 한번 좀 써볼게요. 자, 그러면 팩토리얼은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에 오른쪽을 일단 지우고 여기다가 좀 써봐야 되겠다. 자,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우리 A, B, C, D, E, F 그죠? 6명을 만약에 일렬로 나열한다. 그쵸? 그러면 자, 이때 좀 생각해 줘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은 뇌가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동시에 몇 개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이거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하지? 당연한데 요게 문제가 돼요. 특히나 이거는 화통에만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내용 전반에 다 걸쳐서 들어갑니다. 특히나 수투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세 개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조건 먼저 정리해놓고 나조건 추가 보충 정리해놓고 다조건 정리해놓고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종합적 사고가 좀 가능해집니다. 괜찮죠?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6명을 다 나열한다 그러면은 한 번에 나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하나씩 사고대로 기준을 좀 잡고 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몰라. A부터 나열할까? 사람 먼저 나열할까? 아니 뭐 자리 먼저 나열할까? 뭐 별로 구분이 없어요. 그럼 본인 편할 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 사람 말고 자리 쪽으로 가볼게요. 그럼 본인 편할 대로 해도 되는데 내가 이쪽으로 좀 편하게 이쪽으로 설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누군가를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당연히 6가지죠. 그렇죠? 왜? 이 6명 중에 누가 앉을지 골라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B가 앉았다. 그럼 여기도 5가지. 자, 다시 한번 이건 지금 내가 사고를 하고 있는 순서인 거예요. 내가 사고를 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 무슨 F가 들어갔고 그럼 여긴 또 이제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곱의 법칙이에요. 왜? 아니 6명을 다 나열해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아까 이 생각 이게 왜 곱인지 합인지 모르겠다. 그럼 머릿속에서 수형도 떠올려봐요. B가 첫 번째 자리에 앉는 경우에 그 뒤에 나오는 케이스 다 똑같네. 그럼 뭐 다 곱하면 되겠지 뭐. 요 생각해주면 돼요. 괜찮죠? 곱의 법칙.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한 명 한 명마다 전부 다 순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생각해 볼게요. 나는 자리를 여기부터 배치하고 싶은데 6가지. 괜찮죠? 무슨 여기에 A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그 다음 자리로 하고 싶은데 5가지 B가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에 4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해도 곱의 법칙 했을 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경우의 수는 사고의 순서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괜찮죠? 사고의 순서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사고를 해나갈 때 뭘 먼저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조건이 당연히 제일 까다로운 것부터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얘는 조건이 다 똑같잖아요. 그냥 뭐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까다로운 게 있다. 항상 걔 먼저 잡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편해져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는 너무 숫자가 커. 당장 720이잖아요. 그래 얘 정도야 괜찮다고 쳐요. 그럼 우리 학교 전교생 300명 이거 일렬로 해당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 아무래도 좀 끔찍하죠. 300부터 1까지 다 곱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당장 우리가 2라는 숫자를 100번 곱한다고 해도 이거 거듭제곱으로 쓰잖아요. 얘도 한번 좀 줄여서 쓸 수 있는 걸 생각해보자. 그게 뭐예요? 어차피 6명 나야 되니까 여기다가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그냥 느낌표만 써주고 그냥 끝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내가 뭐라고 그러냐? 6명의 순서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팩토리얼의 정의를 수식적인 정의 말고 의미적으로 파악 한번 해볼게요.
나는 순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팩토리얼은 그냥 순서예요. 순서를 주는 거.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음 걸로도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요 팩토리얼 안쪽에 나오는 거 뭐죠? 너무 당연해요. 순열입니다. 괜찮죠? 순열. 자, 그러면은 순열은 P라는 기호를 사용하죠. P는 퍼미테이션. 그죠? 스펠링은 맞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맞을 거야. 괜찮죠? 자, 얘는 정의가 뭐예요? 수식적인 정의 말고 의미적으로는 그냥 순서대로 나열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순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괜찮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어때요? 순서대로 하는 거랑 나열한다는 거. 어차피 나열하는 거 안에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나열하는 거 안에는.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적으로 좀 중복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나는 얘도 순서라고 불러요. 괜찮죠? 퍼미테이션도 그냥 순서일 뿐입니다. 뭐야? 그러면 팩토리얼하고 퍼미테이션은 같은 거예요? 같으면서 좀 다른 겁니다. 자, 얘는 n명 중에 r명을 순서대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6명이 있는데 자, 자리는 2자리만 줄 거야 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6명 중에서 2명만 순서대로 나열하겠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되겠고 얘는 5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곱한 걸 갖다가 이거라고 그냥 주장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우리의 약속일 뿐인 거고 6명 중 2명 나열하는 경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6P 6 곱하기 2 쓸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봤지만 퍼미테이션은 팩토리얼의 내부에 들어가는 걸로 나는 그려놨어요. 무슨 뜻이에요?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얘는 점점 바깥쪽으로 다 쪼개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때요? 퍼미테이션을 합의 법칙으로 나타낼 수 있죠. 당연히 돼요. 다 세면 되니까. 괜찮죠? 근데 그걸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고퀄리티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압축 표현하느라고. 그러면 되는 애들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안 되면 다 세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수용도로 세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되는 애들이 안 되는 게 더 많은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30번 같은 애들은 안 돼요. 괜찮죠? 케이스마다 나누어서 걔네는 되는 거예요. 걔네는 압축 표현이 되는 애들이고 넓게 봤을 때는 안 되는 애들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럼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얘는 몰라. 팩토리얼로 나타내려면은 1까지 나타내줘야지. 그래서 4, 3, 2, 1 이렇게 곱해볼게요. 그럼 분자는 이제 6팩이 될 거야. 근데 없는 걸 나눴잖아요? 그럼 분모에도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6팩을 4팩으로 나누는 거구나 라고 그냥 쓸 수 있어요. 물론 이때 분모 4팩은 4명의 순서로 생각할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사실 뭐 의미를 부여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때 6P가 얘랑 똑같다? 근데 나는 웬만하면은 나와 있는 숫자로 표현을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6팩을 6-2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쵸? 그게 얘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6팩을 6-2팩으로 나누는 걸로 보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뭘로 쓸 수 있다고요? n팩을 n-r팩으로 나눌 수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크게 몰라도 지장은 없습니다. 얘는. 근데 할 줄은 알아야 돼요. 이거 딱 저게 뭐야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퍼미테이션하고 팩토리얼하고 무슨 차이야? 그쵸? 자, 얘는 전부 나열이죠. 얘는 일부 나열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전부 나열하느냐 일부 나열하느냐의 차이. 얘는 다시 한번 전부 다 나열하는 거고 n명 있으면 n명 전부 다 나열하는 거고 얘는 전부 또는 일부만 나열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뭘 볼 수 있어요? npn이면
n명 전부 나열하는가 그냥 n택으로 봐도 상관은 없겠네요. 기호는 약간 비슷한 걸로 뭘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우리 그 수열의 합 기억나요? 그죠? 수학원에서 SN 그렇죠? 수열의 합. 근데 이것도 수열의 합이잖아요. 그럼 둘의 차이점은 뭐지? 그렇죠? 둘의 차이점은 뭐지? 얘는 무조건 1항까지 다 둬야 돼요. 근데 얘는 시작과 끝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괜찮죠? 1항부터 n항까지 일부 아니면 뭐 4항부터 10항까지 일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게 약간 좀 시그마처럼 몇 명만 나열 요게 되는 애들이고 얘는 무조건 다 나열. 괜찮죠? 그래서 요게 효용 가치가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근데 표현상 솔직히 이걸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K는 4부터 10까지 AK 나왔다. 그렇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써도 상관없는데 그냥 뭐 S10 빼기 S3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 괜찮죠?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오케이? 지금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에요. 괜찮죠? 컴퓨테이션을 팩토리얼로 시그마를 S로 나타내는 느낌. 그죠? 비교해보면은 요 둘이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조합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하나만 좀 볼게요. 자, 조합에서는 N combination R이라고 해서 combination이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자, 이 combination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combination의 의미가? combination이 한글로 그대로 조합이죠. 이 조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합하는 건 맞아요. 근데 뭐 합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무슨 뭐 결합도 있고 무슨 뭐 화합도 있고 조합도 있죠. 그 중에 조합이 의미하는 거는 약간 좀 요런 거예요. 뭐랄까 좀 우리 그 축구를 안 보더라도 손흥민은 알잖아요. 그죠? 그 손흥민 지금은 떠나갔지만 이제 뭐 케인 그렇죠? 손흥민과 케인 조합 뭐 엄청나게 골도 많이 넣고 했었어요. 약간 좀 요럴 때 쓰는 거야. 저 둘이 우열관계가 있어요? 막 누가 앞이고 누가 뒤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둘이 합처럼 해 세더라. 약간 좀 이거예요. 괜찮죠? 한마디로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얘네 묶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조합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얘는 약간 순서 없이 한 번에 뽑기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 없이 그냥 뽑는 행위가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편해요. 자, 걔도 어떻게 들어가요? 이 안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죠? 컨비네이션도 이 안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조합 내용으로 보려고 할 때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빈 바구니가 아니고 어떤 주머니 안에 이렇게 6개 공이 있다고 칠게요. 내가 여기에서 2개를 조합하려고 한다. 이게 조합한다라는 말 자체가 그냥 뽑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내가 여기 6개 중에서 2개를 조합한다고 친다면 어떻게 하지? 공식 써서 하는 거 말고 의미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뽑는다면 내가 중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뽑는다면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에서 그냥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처음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지? 최근에 퍼미테이션 했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보자. 순서 없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람의 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에 하나밖에 생각을 못해요. 2명을 한 번에 뽑으려고 하면 머리에 과부하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일단 2명을 순서대로 나열 한번 해보자. 괜찮죠? 그래서 6가지, 5가지라고 해서 고배 법칙을 써봤습니다. 그때 만약에 A, B가 나왔다라고 칠게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 6P라고 한다면 6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한 건데 이 안에는 보면 어때요? 30까지 나오잖아요. A, B, A, C, A, D. 그쵸? 뭐 이거 수영부로 쓴다 그러면 뭐 일일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그 30가지 중에는 또 뭐가 있냐? BA가 있어요.
그쵸? 그럼 이 6P2 안에서는 얘랑 얘는 분명히 다른 걸로 잡혀져 있는데, 아니, 조합적인 사고에서 놓고 보면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는 똑같은 게 몇 개씩 들어가요? 다 2개씩 있는 거예요. 괜찮죠? 다 똑같은 게 2개씩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해 주는 게 좋아요? 케이스마다 하나씩 다 빼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통으로 2로 나누는 게 편해요? 당연히 2로 나누는 게 편한 거예요. 그쵸? 다 빼도 상관은 없는데, 언제 다 빼고 있어요? 종류마다. 그쵸? 우리 어차피 종류만 세면 되는 건데. 그래서, 2로 나눠주자. 라고 들어간 건데, 요 2로 나눈 이유가 뭐 때문에 2로 나눈 거냐? A와 B 둘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만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가 아니고 엄밀하게는 2팩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2팩으로 나눠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된다? 6명 중에 2명을 순서대로 나열해주고 그 둘의 순서를 없애주면 되는구나. 그죠? 다시 한번 순서대로 나열하고 순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게 조합의 사고방식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써볼게요. 그럼 얘는 N명 중에 R명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얘를 R명의 순서로 나눠주면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잠깐만 컨비네이션, 퍼뮤테이션 다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네. 얘랑 얘는 약간 좀 너무 무식하고요. 너무 무식하고 그나마 기본 단위를 약간 좀 팩토리얼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쵸? 얘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수식적 해석은 제로 다 기반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얘기가 좀 바뀌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이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레고를 되게 좋아한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미안해. 너무 많이 많지. 문제는 좀 풀어야 좀 덜 심심할 텐데 일단 초반에 할 말이 좀 너무 많아요. 진짜로. 자, 그래서 얘는 내가 레고를 되게 좋아한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레고로 집을 만들었어요. 막 조립해가지고 막 집을 만들었어요. 막 창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문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만들었어요. 막 판때기에다가 밑에 해가지고 막 만들었어. 자, 근데 레고를 새로 샀는데, 레고에서 산 뭔가 그 사람 모양의 레고가 또 있어요. 미안해. 내 그림 실력은 굉장해서. 아무튼 사람 모양이 하나가 있다고 칠게요. 이걸 갖다가 집안에다 넣어놓고 싶어. 집안에 넣어놓고 유리 창문을 이렇게 한 번씩 봤을 때, 막 너무 완성도 있어 보여서 되게 좋아. 이상한 집인가? 미안해. 자,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집어 넣어놓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은 안 열린다고 칠게요. 문을 열더라도 못 들어간다고 칠게요. 너무 커서. 집을 다 부셔요? 아니, 뚜껑만 따고 집어 넣어놓고 뚜껑 닫으면 돼요. 무슨 뜻이에요? 최소한으로 뽀개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뽀개면 너무 일이 커져요. 자, 퍼뮤테이션과 컨비네이션의 어떤 수식적 변화를 움직이려고 한다면 하늘 법칙까지 뽀개요? 그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뭐하러 일일이 가세요. 식 정리한다고. 딱 어디까지 뽀갠다고요? 팩토리얼까지 뽀개면 됩니다. 괜찮죠? 얘보다 더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도저히 안 되면 찢어놔야 되는데 이미 이만큼 정리된 애들이면 충분히 이걸로 변화해 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럼 얘는 다시 한번 퍼뮤테이션이잖아. 팩토리얼로 나타내보자. 그럼 얘는 n 퍼뮤테이션 r이 n팩을 n-r팩으로 나눈 걸로 볼 수 있고 그걸 다시 r팩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 번분수가 돼버리네. 그래서 분모 문제에다가 n-r팩을 곱해주면은 얘는 n-r팩 곱하기 r팩 분의 n팩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괜찮죠? 다시 한번 팩분의 팩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되면 이항정리 터집니다. 그리고 이거 안 되면 이항분포에서도 왜 증명이 이렇게 되는지 감도 안 잡혀요. 진짜로.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그럼 확통에서 나오냐? 안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수학하에서 나와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팩분의 팩? 팩분의 팩이면은 앞으로 조합을 의심해야 됩니다.
조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팩분의 팩이면. 자, 그러면 다 되는 건 아닌가 보다. 왜? n-r과 r을 더한 게 n으로 나와줘야 돼요. 괜찮죠? 둘 더한 게 n으로 나와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ncr을 팩토리얼로 나타내려면 n팩을 n-r팩 해주고 또 r팩을 또 나눠주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눴다. 자, 얘는 팩분의 팩이에요. 조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괜찮아요? 이따가 퀴즈 낼 거예요. 다시 한번 팩분의 팩이면 조합을 의심해야 돼요. 될 수 있어요. 다만 조합이 되려면 마지막 확인 작업 3 더하기 2가 5로 나오는지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얘는 NCR 괜찮죠? 얘 지금 5C예요. 그렇죠? 5개 중에 2개 뽑는 게 얘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진짜? 해볼게. 자, 2팩 3팩분의 5팩. 그렇죠? 얘가 뭐예요? 5P잖아요. 5 곱하기 4. 5개 중에 2개 순서대로 나열해놓고 2개 순서 나열했으니까 5C 맞잖아요. 괜찮죠? 바로 가야 돼요. 이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오케이. 자, 여기서 팩분의 팩이면 조합을 의심해줘야 되는 건데 5C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잠깐만. 곱하기잖아요. 둘이 우열이 있어요? 없죠? 교환법칙 되죠? 5C 3으로 써도 돼요. 괜찮죠? 5C 3으로 써도 되는구나. 그래, 뭐 수식적으로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야? 왜 이게 되지? 왜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주머니 안에 5개 공이 있다고 칠게요. 내가 여기서 2개를 조합한다면은 당연히 5C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A, B를 골랐다. A, B가 나왔다. 그럼 뭐 당연히 10가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뭐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뽑아서 내보낼 거 말고 남길 거 3개 고르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5개 중에 2개 뽑아서 갖고 가는 거나 5개 중에 주머니 안에 그대로 남길 3개를 고르는 경우나 둘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그래서 NCR로 봐도 되지만 NCN-R로 봐도 상관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몹시 많이 중요합니다. 몹시 많이 중요해요. 미친 듯이 중요한 별이 100만 개. 100만 개는 좀 오반가? 아무튼 100만 개.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슬슬 지우려고 하는데 지우기 전에 딱 하나만 좀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허머지니어스 중복조합이 들어갑니다. 다음 단원에서 설명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기호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파이라는 기호가 있어요. 중복 순열에 해당합니다. 얘는 팩토리얼 밖에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쟤는 팩토리얼로 혼합 적용이 안 되는 애예요. 얜 버려요. 어차피 이 기호 쓸 일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만 넘기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 또 할 거예요. 오케이? 한마디로 얘네 3개만 잘 정리하면 돼요. 3개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로 끝이냐? 아니, 요거 하나는 더 하고 쉬었다 가야 돼요. 요거 하나는 더 하고. 자, 그게 뭐냐? 조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미친 듯이 중요한 공식 2가지가 있어요. 이 2가지는 마스터하지 못하면은 아까 얘기한 이항 정리, 그 다음에 이항 분포에서 이게 왜 돼요? 가 튀어나옵니다. 자, 그 근간이 되는 그 2개씩은 어디에서 끌고 오냐? 다 여기서 끌고 와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식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자, 조합에 관계된 식. n 커뮤니케이션 r 플러스 n 커뮤니케이션 r 플러스 1이 n 플러스 1 커뮤니케이션 r 플러스 1로 나온다.
어디서 많이 봤죠? 그쵸? 한 번쯤은 다 봤어요. 근데 저게 왜 되는지 예전에 해봤던 것 같기는 한데, 그쵸? 뭐 증명하면서 한 번씩은 다 보기는 했을 겁니다. 근데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진짜로. 자, 그래서 저거를 증명을 해볼게요. 이거 좀 지울게. 자, 얘는 증명 방식이 몇 가지냐? 수식적인 증명 방식은 두 가지야. 뭐 엄밀하게 따지면은 팩토리얼 증명 방식 한 가지고요. 그 외에 이항정리식 증명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항정리 단원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 식이 무슨 의미인데, 그래서 의미 부여를 한 번만 할 거예요. 뭔지 좀 보려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수식적으로 한 번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n 커미네이션 r 플러스 n 커미네이션 r 플러스, 당연히 수식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좀 못 건드리잖아요. 뽀개야지 뭐. 그냥 부셔야죠. 뭐 합치려면은, 그죠? 우리가 그지? 변신 로봇, 합체 로봇 이런 거 할 때는 막 변신, 뭔가 좀 이렇게 뽀개놔야 이렇게 껴지든가 말든가 하죠. 괜찮죠? 얘도 부셔야 돼요. n팩을 n-r팩 곱하기 r팩.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얘도 n팩을 n에서 r 플러스 1을 뺀 겁니다. 그쵸? 그래서 n-r-1팩 그 다음에 r 플러스 1팩으로 나눈 거. 헷갈리면은 그냥 순서대로 나눈 다음에 순서 없애면 돼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더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분수 구하래. 그렇죠? 이거는 갑자기 좀 뻘소리가 돼버려서 조금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지금 확통 시간이니까 이거는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총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수함수, 두 번째 초월함수가 있습니다. 자, 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다항함수와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분수함수라는 게 있죠. 실제로 엄밀하게 이름이 분수함수인 거는 아니에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입니다. 엄밀하게 이름은.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어떤 게 있어요? 요런 거. 얘는 요런 거. 얘는 요런 거. 그쵸? 그래서 전부 x의 n제곱으로 나타나지는 애들이구나. 그쵸? 그쵸? 요런 식으로 x의 n제곱으로 나타나지는 애들이구나. 다만 얘는 그 n 값이 자연수로 나와 있는 거고요. 얘는 음의 정수, 얘는 유리수 나오는 애들. 그래서 대수함수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느냐? 일단은 알았어, 이거 후딱 정리할게. 너무 힘들다, 그치? 날씨도 추워가지고 껌껌 먹고 싶은 사람. 처음 좀 힘들어. 처음 좀. 자,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 얘는 y는 x의 n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이 대수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하나 양만 놓고 본다면은. 자,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n이 유리수까지인 게 맞아요. 근데 어차피 대수함수라는 용어 자체가 고등과정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n이 실수인 범위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원래는 무리수는 초월함수로 갑니다. 그럼 잠깐만, 초월함수는 뭐야? 뭔가를 초월할 것 같아요. 그죠? 뭔가를 초월할 것 같아요. 자, 이게 대수함수라는 말도 굉장히 좀 어색할 거예요. 대수라는 용어 자체는 뭐냐면은 대자가 대체할 대자의 숫자수예요. 그래서 수 대신에 문자로 나타내서 풀이하는 것들을 대수적 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대수에 관련된 얘기가 그 연산에 대한 얘기에서는 보통 이렇게 들어가요. 자, 대수함수는 대수적으로 연산이 가능한 함수들을 얘기하고요. 대수적으로 연산한다라는 말 자체는 그냥 쉽게 말하면 사직연산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걸로 정리할 수 있는 애들이면 다 대수함수예요. 괜찮죠? 그럼 당연히 초월함수는 뭘까요? 더셈 고셈 나눗셈으로 정리가 안 되는 애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봐요. 2x제곱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00! 그럼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합니다. 괜찮아요? 왜? 초월함수거든. 얘는 대수함수인데 얘가 초월함수예요. 뭘 초월했다고요?
4칙연산을 초월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원칙상 못 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못 구하는 게. 그럼 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함수로 가고.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미분을 배우고. 근데 미분으로 정리를 하더라도 근구하기에는 좀 힘드네. 교점의 존재만 판단할 수 있네. 사이값 정리로 판단하고. 괜찮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이. 근데 우리가 좀 확통 시간이니까 거기까지 들어가긴 좀 그렇고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 확통이라고 해놓고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자,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 그래서 미안해. 끌고 왔어요. 자, 우리가 일단 전체 함수 종류를 한 번만 놓고 볼게요. 함수가 있다만큼 있다라고 칩시다. 이 중에 대수함수는 어느 정도 차지하냐? 종류로 놓고 본다면 대수함수는 점밖에 안 돼요. 얘 빼고 다 초월함수예요. 괜찮나요? 얘 하나 빼고 다 초월함수예요. 우와! 그럼 얘네가 그렇게 많은 거야? 아니, 이 중에 지수함수 점, 로그함수 점, 삼각함수 점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점 4개 하고 있는 거야. 괜찮죠? 수능 끝날 때까지. 뭐야? 그럼 왜 이거밖에 안 해? 초월함수 중에 극히 일부만 하는데 고등학생들까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교육과정 편성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몇 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아요. 이게 종류로 놓고 본다면. 근데 지구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자연계에 관련된 어떤 함수들 있잖아요. 무슨 뭐 빛의 속, 빛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자기파, 뭐 이런 파장 그래프들 아니면은 그런 함수 그래프 말고 뭐 경제 성장 곡선 막 이런 것들 죄다 이걸로 다 끝나요. 우리가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함수 그래프의 99% 이상이 지금 이걸로 다 끝나요. 괜찮죠? 그러니까 그 외 나머지들은 뭐냐? 약간 수학자들을 위한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막 지수가 계속 올라가요. 영원히 올라가는 막 탑처럼 쌓이는 거예요. 못하죠?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수학자들이 하세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얘네를 나타내는 애는 자연계상에서 현재 우리가 확인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다함수? 아예 문제 없어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4치연산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분수함수. 분수함수 그냥 넓게 분수 아니면 유리수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만약에 나왔다. 곱하기나 나누기는 상관없어요. 더셈 뺄셈면은 뭐가 문제예요? 기준인 분모가 똑같아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 4칙연산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분모를 똑같게 만들어야 돼요. 분모를 통일시키는 작업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통분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면은 통분의 반대도 있어요? 있죠? 가는 게 통분이면 오는 거는 부분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분분수는 통분의 역연산이라 우리가 통분 얘기하는데 부분분수까지 같이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엄청나게 끝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준이 또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산을 못해요. 그 기준은 어떤 거예요? 솔직히 우리 생각해봐요. 뭐 루트 4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세제곱근 3 계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괜찮아요? 이걸 거듭제곱근으로 놓고 본다면 얘는 뭐 이렇게 놓으면 거듭제곱근이 똑같으니까 8, 9, 72 이렇게 쓸 수는 있구나. 괜찮죠? 결국에는 얘는 거듭제곱근을 통일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별로 신경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원이나 미적분에서 나오는 내용 지금 지수로그 삼각함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죠? 지수법칙만 보더라도 우리가 밑이 다르면 지수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쵸? 뭐 요런 것들은 우리가 계산 가능한데 3의 4제곱 곱하기 뭐 5의 6제곱 이런 거 하면은 할 게 없어요. 밑이 다르면 애초에 연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밑을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그건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수에서는 쉽지 않죠. 그래서 로그로 변환에 들어가요. 왜? 로그는 밑변환이 가능하니까. 괜찮죠? 그래서 지수도 사실 밑변환이 되기는 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나왔다 하면 밑부터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삼각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나오는 김에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쵸? 만약에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쵸? 일단 각이 다르면 우리는 딱히 할 게 없어요. 그쵸? 막 얘 계산값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sin x랑 sin 뭐 파이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왔다. 각이 다르면 아예 할 게 없잖아요. 각부터 맞춰야 돼요. 괜찮죠? 각부터 맞춰야 되는데 90도마다 바뀐 그 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 1에서는 딱 90도만큼 움직인 애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x인 경우에 한정에서만 각을 똑같이 맞출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게 미적분에서는 싹 다 바뀌어요. 싹 다 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각부터 똑같이 맞추는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 이거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걸 딱 본다고 친다면 뭘 생각해 줘야 되느냐? 자, 항상 넓게 봐야 돼요. 숨 먼저 보고 나무를 봐야 됩니다. 지금 얘는 팩토리얼에 초점 맞출 필요는 없고요. 넓게 봐야 돼요. 그럼 넓게 본다면 얘는 분수 두 개 합이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통분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죠? 통분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지? 자, 얘 n-r팩, n-r-1팩 1 차이가 나네요. 얘도 r팩, r 플러스 1팩 1 차이 나죠? 괜찮죠? 그러면은 n-r-1에다가 1 더하면은 n-r이 되더라. 자, 요렇게 생각해 볼게요. 6팩은 6 곱하기 5팩이에요. 괜찮죠? 1 차이 나는 건 뭔가를 곱해주면서 정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 n-r만 한번 곱할게요. 그럼 요거랑 요거 곱해서 n-r팩이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없는 걸 곱했으니까 당연히 분자도 똑같이 곱해줘야 얘는 변화가 안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또 r팩에다가 하나를 곱해줘야만 분모가 똑같아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들어간다면은 분모는 이제 n-r팩 그 다음에 r 플러스 1팩으로 알아서 통분이 돼 있어요. 괜찮죠? 자, 통분이 돼 있고 분자를 놓고 본다면 분자 둘 다 n팩을 공통 인수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n팩으로 묶어준다면 얘는 r 플러스 1과 n-r을 더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r을 지워놓고 나니까 n 플러스 1이 되네. n팩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한 상태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팩이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n-r팩 곱하기 r 플러스 1팩 분의 n 플러스 1팩으로 쓸 수 있겠구나. 그쵸? 그럼 이제 팩분의 팩이 됐어요. 자, 이거 조합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괜찮아요? 괜찮아? 오케이. 자, 얘 둘 더하면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로 봐도 되고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n-r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시 r 플러스 1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증명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통분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뻘소리까지 듣느라고 고생 많았어. 자, 그러면은 그래, 되는 거는 알겠어. 되는 거는 알겠는데 문제는 제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식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얘를 의미 분석을 잠깐만 한 번만 해볼게요. 의미 분석을. 자, 그럼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좀 예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주머니 안에
6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좀 뽑는 걸로 가볼게요. 자, 나는 이 중에서 3개를 조합하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얘는 6 컨비네이션 3이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6 컨비네이션 3이 될 텐데 내가 이거를 3개를 뽑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길 가다가 보면은 이제 막 그 동전 넣고 돌려서 뽑기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뭐 물론 걔는 순서가 있는 거고 얘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뽑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걸 뽑는 이유를 보니까 이게 너무 갖고 싶어서 A가 너무 갖고 싶어. 왜냐면 이게 뽀로로 인형이야. 난 이게 너무 갖고 싶어. 미안해, 요새 뽀로로 안 쓰나? 자, 아무튼 난 이게 너무 갖고 싶어서 이거를 조금 뽑으려고 지금 내가 이거 3개를 하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6개 중에 3개를 뽑을 때 A가 뽑힌 것과 안 뽑힌 경우는 나한테 중요해요, 안 해요?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 A 뽑으려고 하는 건데 케이스를 A가 뽑히는 경우와 A가 안 뽑히는 경우로 생각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 써볼게요. 자, A가 있는 경우와 두 번째 A가 없는 경우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그럼 A가 있는 경우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미 A는 뽑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중에서 몇 개만 더 뽑으면 돼요? 2개만 더 뽑으면 돼요. 왜? 하나 이미 뽑았으니까. A가 있으니까 5개 중에 2개 뽑는 경우만큼 추가로 나오겠네. 왜? A, B, C냐, A, B, D냐, A, B냐 약간 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A는 일단 뽑아놓고 시작한 거니까. 그럼 A가 없는 경우는 어때요? A가 없는 경우는 이게 빼니까 나머지 5개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돼요? 3개 뽑아야 되죠? 그쵸? 얘는 5, 3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고 있는 거니까 합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에요? 그쵸? 얘는 합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이거는 이거대로 이미 3개 다 뽑은 거고요. 얘도 얘대로 3개 다 뽑은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경우의 수를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성립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그게 지금 저식이에요. 괜찮아요? 특정한 뭔가 하나를 뽑았냐 안 뽑았냐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항 정리에서도 연결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식 딱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미안 두 번째 것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은 N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R-1. 자, 요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수식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R 곱하기 NCR. 당연히 수식적으로 풀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팩토리얼로 뽀개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뽀개 봅시다. R 곱하기 N팩을 N-R팩으로 나누고 R팩으로 나눴다 라고 친다면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네. 그쵸? 뭐가 있어요? R을 없앨 수 있어요. R. 그쵸? 뭔가 새 R을 없앨 것 같은 느낌인데 달걀? 난 어렸을 때 왜 계란을 달걀이라 그러는지 몰랐어. 혹시 이거 왜 달걀이라 그러는지 알아요? 갑자기 국어시간 미안해. 갑자기 국어시간. 닭이라 그러잖아요. 왜 받침이 리을기역이지? 옛날엔 달기라 그랬어요. 미안. 전혀 놀랍지 않은 사실. 그래서 달기에 R이라 그래서 달걀. 오케이. 미안. 갑자기 국어 시간. 나름 그래도 국어 1등급이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럼 얘도 지금 딱 보면 어때요? 또 팩분의 팩이죠. 팩분의 팩인데 조합이 돼요? 안 되죠. 왜? 얘네 둘 다음에 n-1이에요. 그러니까 분자는 n-1팩이어야지만 조합이 될 거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n-1팩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n-1팩 만들고 n 하나 더 곱하면은 됐었잖아요. 너가 잠깐 좀 나가줄래요? 그렇죠? 그러면 분모는 n-r팩 곱하기 r-1팩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3팩, 2팩분의 6팩. 이거 조합이 돼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팩분의 팩이지만 3 더하기는 5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6 잠깐 나가볼래? 그렇죠. 어차피 6 곱하기 5팩이 6팩이 되니까. 그렇죠. 애초에 6팩 자체가 6, 5, 4, 3, 2, 1 이렇게 곱하는 건데 요게 어차피 5팩이라 6 곱하기 5팩은 당연히 6팩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3팩, 2팩으로 써서 6 곱하기 5시 아니면 6 곱하기 5시 3으로 쓸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해도 되잖아. 꼭 분자를 바꿔야 되나? 아니 뭐 분모를 3팩으로 만들어 놓고 가도 상관은 없겠지. 바깥쪽에다가 3 해주면 되니까. 괜찮죠?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6시 3으로 봐도 돼요.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는 거야. 괜찮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컨비네이션은 표현 형태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퍼미테이션은 몇 개 안 되는데.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팩토리얼이 됐어요. 알았어. 거의 다 됐어. 알았어. 3분. 자, 그래서 얘는 정작 확통은 시작도 안 했는데 미안해. 너무 서론이 길지? 그렇죠? 이게 배경 지식이에요. 이게 배경 지식. 나는 진짜 미친 듯이 왜냐면은 그 사람에서 설명하는 것마다 사람마다 설명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나는 설명 기준을 다 저걸로 잡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설명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내가 쓰는 전초 작업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n-1시 r-1로 쓸 수 있어요. 괜찮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랑 똑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저기 써놓은 게 딱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이게 뭐라고요? 이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괜찮아요? 얘나 쟤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이게 숫자로 보니까 간단한 거고요. 이게 문제로 보니까 복잡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게 둘이 똑같은 거예요. 얘는 이렇게 치자면 이거고 얘는 이렇게 치자면 이거 아니냐? 그렇죠? 요 느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의미적인 해석을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자, 얘는 지금 저 첫 번째 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거에 관련된 얘 관련된 걸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난 똑같이 6개 중에 3개 조합할 거야. 6시3. 그렇죠? 조합한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기계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집어낸다 라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뭐 한 번에 3개 뽑으면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게 인형이 너무 커서 한 번에 3개가 안 잡아줘요. 그렇죠? 근데 2개는 잡아줘.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맨 처음에 1개를 먼저 뽑았어요. 6개 중에 1개를 먼저 뽑았어요. 뭐 케이스는 A, B, C가 뽑힌 상태라고 일단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밑에다가 좀 써야겠다. 그죠? 6개 중에 하나 뽑았어요. 근데 그게 A를 뽑았다라고 칠게요. 그럼 A 이미 뽑혔죠. 그럼 나머지 5개 중에 2개를 더 뽑아줘야 도합 3개를 뽑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쵸? 뭐 여기서 B, C를 뽑았다. 그럼 뭐 맞잖아요. A, B, C 다 뽑은 거니까. 그쵸? 자, 그럼 얘는 합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에요? 그죠? 곱의 법칙입니다. 왜? 하나 뽑았다고 3개 뽑은 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 뽑고 2개 뽑아서 총 3개를 뽑아야 내가 생각하는 6개 중에 3개 조합한 하나의 경우의 수랑 만족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그게 합의 법칙인지 곱의 법칙인지 봐줘야 됩니다. 자, 근데 한번 계산해보면 어때요? 이건 20가지인데. 얘는 6가지고. 얘는 10가지인데? 뭐야? 그럼 20이 60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뭔가 의미상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어디가 안 될까요? 조금 애매하지?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아니 뭘 힘들게 한 번에 3개를 뽑아? 하나씩 뽑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는 어차피 뭐 한 가지씩 뽑는 거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겠네. 뭐야? 6, 5, 4? 그럼 6P3이네. 뭐야? 그럼 6C3이 6P3인가? 그죠?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되지? 분명히 조합인데? 그죠? 분명히 조합인데? 자, 모든 곱하기는 순서가 들어갑니다. 왜? 적어도 내가 사고하는 순서가 들어가요. 괜찮죠? 자, 얘는 이미 내가 여러 번 생각하는 사고를 하나로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정리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 원칙대로라면 한 번에 3개 뽑는 거 인간의 사고로는 안 되잖아요. 한 번에 되는 게. 그렇죠? 근데 그걸 이렇게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 공식대로 들어가면 한 번에 3개 뽑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뽑힌 3개는 어때요? A, B, C는? 순서가 없어요. A, B, C든 B, A, C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뭐예요? 첫 번째 뽑은 거, 두 번째 뽑은 거, 세 번째 뽑은 거 어때요? 순서가 다 생겨요. 컨비네이션인데 순서가 생겨? 아니 그 뽑힌 그 한 개가 순서가 없는 거고요. 이 뭉텅이끼리는 지금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뭉텅이, 두 번째 뭉텅이, 세 번째 뭉텅이.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은 뽑힌 A, B, C는 순서가 없어요. 근데 A는 B, C보다 먼저 뽑힌 거예요. 괜찮죠? B, C는 순서가 없어요. 뽑힌 두 개이기 때문에. 근데 A가 혼자 단독으로 순서가 생겨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그죠? 수용도를 상상했다라고 쳐봐요. 맨 처음에 A를 뽑은 거 말고 맨 처음에 B를 뽑은 다음에 A, C를 뽑은 경우 맨 처음에 C를 뽑고 A, B를 뽑는 경우 어때요? 오른쪽에서는 지금 다른 경우로 나와요. 왜? 내 사고의 순서가 다르잖아요. 괜찮죠? 근데 그게 어때요? 넓게 봤을 땐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돼요? 뾰로롱 3분이라고 그러고 3분 넘어가고 있고 이해돼요? 그렇죠?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흔들리면은 좀 많이 어려워요. 자, 이게 왜 되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수용도 입장에서 봤을 때 한 개를 먼저 뽑고 두 개를 뽑는다. 그러면은 얘가 A 뽑힌 경우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B, C, B, C, B, D, B, B, F, 이런 식으로 10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뽑은 게 B인 경우, C인 경우, D인 경우, E인 경우, F인 경우 있겠죠? 그럼 B인 경우 안에서도 여기 지금 A, C인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 C인 경우 중에서도 A, B인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밑에 케이스에서 A, B, C 다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수용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60개 나오고 있는 거예요. 60개 치킨? 미안해. 60개 나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똑같은 게 지금 내가 맨 처음에 생각했었던 그 큰 틀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어때요? 똑같은 게 3개씩 나와요. 이 안에 중복이 3개씩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산상에서는 다른 걸로 보지만 실제로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걸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뭐야? 이거 케이스마다 3개씩 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3으로 나누는 게 편해요? 당연히 3으로 나누는 게 편해요. 왜? 언제 2개씩 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 그러면 종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3으로 나눠주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60을 3으로 나눴으니까 20이 되겠네요. 근데 잠깐만. 왜 3이지? 뽑힌 3개 중에서 하나가 지금 먼저 튀어나온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3개 중에 하나 뽑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쵸? 얘 특별 대우하고 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자, 이게 분할의 논리예요. 요게 분할의 논리입니다. 그치만 우리는 분할을 안 할 거예요. 분할은 수학 하에서까지밖에 안 합니다. 수능에는 안 나와요. 그치만 한 번씩 내가 설명할 때가 있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는 안 하지만 요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모든 곱하기는 전부 순서대로 나열이에요. 모든 곱하기는 오케이. 컨비네이션 뭐라고요?
그 안에 뽑힌 두 개가 순서가 없는 거지. 컨비네이션끼리 곱했다고 해서 순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게 진짜 얘야? 맞아요. 이걸 3 곱해버리면은 3 곱하기 6시 3은 얘 6시 1이면 6이잖아요. 6 곱하기 5시. 그쵸? 둘이 똑같은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진짜인가? n개 중에 알게 뽑아볼게요. 그럼 맨 처음에 한 개 뽑아요. nc. 그죠? 한 개 뽑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r-1개 뽑으면 되겠네. 그쵸? 그럼 중복 몇 개라고요? 얘가 첫 번째 뽑히는 이 특별 대응가 문제인데 그 첫 번째 뽑히는 게 어차피 r개 중에 한 개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만 r로 나눠주면 지금 똑같은 상태라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이 흐름이 이해가 돼줘야 돼요. 왜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오케이. 그래서 되게 천천히 설명을 한 이유를 알겠죠?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이항 정리, 이항 분포 가면은 멘탈이 터질 수도 있어요. 진짜 어려워요. 참고로 이항 분포에서 분산이 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양대 수리논술 문제로 그냥 다이렉트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안해.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뭐라 그럴까, 여기에다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원소녀를 나가려고 했는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아니다. 일단 조금만 쉬었다가 설명 들어갈게요. 자, 역시 나는 쉬는 시간이 내 맘대로. 미안해. 12분까지만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화이팅. 심심했지? 듣기만 하느라. 화이팅. 오케이.